아이스크림을 10번 넘게 훔치다가 걸려서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봐라,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얘가 한다는 말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년 검사로 인간해서 2023년 퇴임해서 지금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작가와 강사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화책이나 웹소설, 일반 소설을 출간했고요. 드라마 집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의 업무는 일단 의뢰인하고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전화로 만날 수도 있고요. 직접 만날 수도 있고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도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부모님 손을 잡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폭으로 이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폭을 당하는 입장인 경우에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학폭을 한 적이 없거나 학폭이 아닌 행동을 했는데 학폭이라고 이제 억울하게 신고당한 학생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업무가 흔히 이제 의뢰인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 수집 단계부터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폭을 신고하려는 학생이건 아니면 반대로 신고당한 학생이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겠죠. 제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같이 찾아보자고 제안을 해서 같이 이제 증거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만나보기도 하고 가령 핸드폰을 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든가 상담을 받는다든가 의료기관에서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령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면은 그 학생의 대변인으로서 같이 참여해서 변론을 해주기도 하고요. 법리적인 부분의 주장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법리적인 주장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학폭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학폭위에서 올바른 결과를 내릴 수도 있지만 부당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행정소송을 하는 등 각종 시정조치를 돕는 것도 저희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독학사를 통해서 먼저 학사학위를 취득하셔야 되고요.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법학적성시험, 리트라고 말하는 법학적성시험을 쳐서 이제 원하는 로스쿨의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서류는 1차로 통과하고 면접을 보고 리트 성적을 내고 해서 합격을 하면은 그때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총 3년의 과정인데요. 3년의 과정 동안 민법, 형법, 헌법 같은 주요 기본 과목을 듣기도 하고요. 또 재판 실무, 검찰 실무 같은 실무 과목도 배웁니다. 더군다나 이제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시험을 붙어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변호사 시험이 최근에는 이제 합격률이 5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5번까지만 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변호사 시험은 총 5일 동안 시험을 보는데 중간에 하루 빼고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을 보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험이었어요. 수능 시험을 다시 치라면 내가 10번도 칠 수 있지만 변호사 시험을 다시 치라면 그냥 안 치고 말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성적인 사람보다는 논리적인 사람이 조금 더 적성에 맞고요. 그리고 좀 성급하고 충동적인 사람보다는 신중하고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이 변호사 업무에 조금 더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대한 물량의 기록과 자료를 항상 검토하고 서면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글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좀 즐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잘 생각들 못 하시는 부분인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형법 몇 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변호사의 자질은 아니고 사실 법조문은 저희도 법정 보면서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의뢰인들과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의뢰인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소통과 공감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쉴 새 없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건 같은 거 결과에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다 보니까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이 좀 강해야 되고요. 물론 이 능력들을 처음부터 다 갖출 수는 없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차차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든 글 쓰는 일은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공직이고 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책을 한두 권 내는 것 정도는 괜찮아도 이 일을 쭉 병행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검사 생활을 이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법조계의 다른 분야에도 다른 직업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요. 가령 제가 검사를 하면서 이 사건은 꼭 기소하고 싶지 않은데 기소해야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반대편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보는 경험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첫째, 둘째는 저희 둘째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인데 사실 제가 그동안 책을 내고 뭐 유퀴즈도 나가고 많은 축하도 받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얻었는데 정작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사실 엄마가 무슨 책을 써줬는지 얘기해줘도 알지도 못하고 보여줘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쯤에는 우리 엄마는 작가고 이런 책을 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서 동화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동화를 쓰기로 결심한 다음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동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였어요. 시리즈물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확장이 되면서도 뭔가 친숙하면서도 재미의 요소가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던 도중에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의뢰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학부모님하고 초등학생 아이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10번 넘게 훔치다가 걸려서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면담을 하는데 엄마가 계속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돈을 넉넉히 주는데 왜 그걸 훔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한 다음에 아이한테 솔직히 얘기해봐라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얘가 한다는 말이 궁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훔치면은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대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일상과 비일상이 섞여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양심이나 정직성을 시험하는 시험대 같은 공간이구나. 그래서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준다라는 컨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서 아이들이 실제로 올려놓은 고민을 보는 거였는데요. 근데 막상 고민을 보기 시작하니까 또 생각이 바뀌었던 게 의외로 요즘 아이들이 하는 고민이라는 게 제가 20년 전에 했던 고민하고 똑같더라고요.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조금 연령층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가면 이제 책에 제 어린 시절 고민이나 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갈 정도로 이런 세대를 관통하는 고민이라는 거를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 고민이 첫 번째 나와요. 몸이 두 개로 분신이 생기는 소미 이야기가 사실은 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작가 활동을 하고 강의를 하고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게 내가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소미의 이야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자기한테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아이스크림이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스크림이 생겼을 때 부작용은 뭘까? 또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생긴 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상상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